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말, 이제는 누구나 알고 있지만 정작 그 시작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는 여전히 막막하다. 퇴직 후의 삶이란 그저 직장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구축해온 사회적 역할에서 빠져나오고 동시에 경제적 기반을 다시 다져야 하는 매우 복합적인 전환이다. 많은 이들이 이 전환의 충격을 피하지 못해 자존감을 잃고 삶의 방향을 잃는다. 그러나 놀랍게도 일본의 중장년 세대는 이 거대한 전환을 오히려 삶의 두 번째 전성기로 바꾸고 있다. 그들의 준비는 남다르다. 단순히 돈을 모으는 수준이 아니라 생애 설계를 재정립하고 자신만의 사회적 역할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방식이다. 이 글에서는 일본의 중장년들이 은퇴 후에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세 가지 구체적인 선택을 소개하며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되짚어본다. 첫 번째 사례는 도쿄 외곽에 거주하는 나가이 씨의 이야기다. 그는 63세까지 도시계획 전문가로 일했고 퇴직 후에도 도시 공간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았다. 대부분이 은퇴 후에는 여행이나 취미생활에 집중할 때 그는 지역 커뮤니티의 도시재생 프로젝트에 자원봉사로 참여했다. 처음에는 무료 강의와 봉사로 시작했지만 점차 그의 노하우는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며 지역자치단체의 자문 역할까지 이어졌다. 그는 수입이 많지는 않지만 매달 소액의 고물료와 강연료를 받고 있으며 무엇보다 스스로가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점에서 큰 만족을 느끼고 있다. 그는 말한다. 은퇴는 나를 다시 세우는 시간이었다고. 사회적 연결을 잃지 않고 자신의 전문성을 살리며 경제적 자립과 정신적 충만함을 동시에 추구한 그의 삶은 일본식 은퇴 준비의 상징적 예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사례는 오사카의 이리에 씨 부부다. 두 사람 모두 교사로 재직하다 정년을 맞아 퇴직했다. 일반적으로 부부가 동시에 은퇴하면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공허함을 크게 느끼게 되는데 이리의 부부는 이 시기를 기회로 삼았다. 은퇴 전부터 그들은 작은 빵집 창업을 준비했다. 남편은 제빵을 배우고 아내는 고객 응대와 매장 운영을 맡기로 했다. 이들은 은퇴 후 2년간 준비 기간을 거쳐 아파트 근처에 작은 가게를 열었고 인근 주민들에게 따뜻한 빵과 커피를 제공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이들의 가게는 수익을 크게 내는 곳은 아니지만 동네 주민들과 소통하며 하루하루 활력을 얻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경제적 수입보다 중요한 것은 삶의 리듬을 잃지 않는 것이라는 그들의 말처럼 은퇴 후에도 능동적으로 사회와 접점을 만들며 부부가 함께 나이 들어가는 이들의 모습은 많은 중장년층에게 시사점을 준다. 세 번째 사례는 지방도시에 거주하는 사토 유키코 씨의 이야기다. 그녀는 59세에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고 이후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고령자 건강 프로그램 운영에 뛰어들었다. 본인이 직접 고령자로 접어드는 나이였지만 오히려 이 점을 장점으로 삼아 같은 세대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활동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체육관에서 기초 건강 강좌를 열며 시작했고 점차 수요가 늘어나면서 복지관과 연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켰다. 그녀는 은퇴 후 5년이 지난 지금도 주 3회 강의와 상담을 진행하며 지역 내 어르신들의 건강 멘토로 자리 잡았다. 중요한 점은 그녀가 이러한 활동을 통해 매달 일정한 수입을 얻는 동시에 자신의 존재감과 보람을 확실히 되찾았다는 것이다. 사토 씨는 이렇게 말한다. 일에서 물러나는 순간 나도 쓸모 없어질까 두려웠지만 지금은 누군가의 일상을 바꾸는 사람이 됐다며 미소를 지었다. 이 세 사례는 일본 중장년 세대가 은퇴를 단순히 소비나 휴식의 시간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역할을 찾는 기회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사회로부터 퇴장당하지 않기 위해 능동적으로 움직였다는 점이다. 나가이 씨는 전문성을 살려 지역 사회의 어른으로 자리 잡았고 이리의 부부는 평생 함께한 동반자로서 새로운 도전을 선택했으며 사토 씨는 나이와 경력을 자산으로 활용해 자신만의 역할을 재창조했다. 일본의 이 같은 모습은 우리 사회에 큰 시사점을 던진다. 여전히 우리는 은퇴를 일종의 마침표로 여기는 경향이 강하고 그 후의 삶은 주로 경제적 생존에만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일본 중장년들은 은퇴 후의 삶을 또 다른 사회적 출발점으로 삼는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단순한 재정적 준비가 아니라 지속적인 배움과 자신만의 역할 찾기 그리고 커뮤니티 안에서의 유기적인 관계 구축이다. 우리는 종종 은퇴 후의 삶을 안정된 연금이나 여유로운 저축으로만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일본의 사례가 보여주듯 중요한 것은 자신이 누구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이미지다. 지금의 일을 끝내고 난 뒤에도 나는 어떤 사람으로 존재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사회와 연결되고 싶은가에 대한 고민이 은퇴 준비의 핵심이다. 일본 중장년들의 삶이 우리에게 말해준다. 은퇴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드러나는 일이라고. 각자가 쌓아온 삶의 층위를 발판 삼아 더 당당하게 살아가는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들은 실제로 보여주고 있다. 우리 역시 그 길 위에 서야 할 때가 늦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말이다. 일본의 중장년층이 은퇴 이후에도 무너지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걸 보면 단순히 운이 좋았다고 치부하긴 어렵습니다. 그들 삶의 이면에는 오랜 시간에 걸친 인식의 변화와 계획적인 준비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은퇴는 끝이 아니라 전환이라는 철학이 일상에 녹아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일본 중장년의 은퇴 전략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어디쯤 서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는 마음으로 이 칼럼을 씁니다. 일본에서는 정년이라는 개념 자체가 더 이상 퇴장의 신호가 아닙니다. 예전엔 퇴직하면 집에 머물며 조용히 노후를 맞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구조가 사회적으로 마련되어 있고 그걸 선택하는 사람이 점점 늘고 있어요. 특히 기업들도 고령자를 배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분위기라 중장년들이 자신의 경험을 계속 살려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재고 관리나 고객 응대처럼 단순 업무만 맡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직 내 후배를 지도하거나 매뉴얼을 정비하는 역할을 맡기기도 하죠. 그러니 퇴직이 곧 손 놓는 순간이 아니라 일의 형태가 바뀌는 전환으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흐름이 단지 제도나 분위기 덕분만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일본의 중장년들은 이미 40대부터 스스로 은퇴 후 삶을 구체화합니다. 단순히 돈을 얼마나 모을지가 아니라 은퇴 후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은지, 어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지를 스스로에게 묻는 습관이 있죠. 그러니 준비의 밀도 자체가 다릅니다. 어떤 이는 인생 이모작을 위해 전혀 다른 분야의 자격증을 따고 어떤 이는 지역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역할을 탐색해요. 이런 준비가 은퇴 이후 허무함 대신 목표를 가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사회는 어떤가요? 대부분 은퇴는 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생했으니 이제는 좀 편히 지내야 한다고들 말하죠. 하지만 막상 그렇게 쉬려고 해보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시간이 너무 많고 쓸모는 없고 통장 잔고는 줄어드니 마음까지 위축됩니다. 결국 이런 공허함이 우울감이나 자존감 하락으로 이어지는 거죠. 일본 중장년이 우리와 달리 무너지지 않는 건 이 공허를 채우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단지 소일거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자신이 다시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계획이 서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일본 중장년이 놓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역과의 연결이에요. 대부분의 일본 은퇴자들은 지역 커뮤니티 안에서 자기 자리를 찾습니다. 요리교실을 열기도 하고 그림 동호회를 만들기도 하죠. 그 활동이 크든 작든 중요한 건 타인과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입니다. 여기서 오는 소속감이 삶의 리듬을 유지해 줍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적 고립이라는 말 있잖아요. 사실 은퇴 이후 가장 무서운 건 돈보다 그 고립이에요.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보고 누구와도 이야기를 나누지 않다 보면 어느새 삶의 의미 자체가 흐려지죠. 일본식 은퇴의 핵심은 바로 이 고립을 막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삶을 설계하며 지역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가능한 이유는 퇴직 전에 이미 연결 고리를 만들어 놓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일본 중장년층의 대표적인 노후 전략 중 하나가 준비된 파트타임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나 시간제 일을 통해 수입을 보완하는 동시에 일상 리듬을 유지하는 전략이죠.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적 존재감을 유지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차이입니다. 우리는 은퇴 후 일하면 안 됐던 사람이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 걸 꺼려하지만 일본에서는 당연히 가능한 일로 인식합니다. 오히려 일하지 않는 쪽이 더 불안해 보일 정도로요. 이건 단지 문화의 차이가 아니라 시각의 차이입니다. 일은 돈을 버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를 사회와 이어주는 통로입니다. 일본은 이 통로를 끊지 않기 위해 사회 전체가 유연하게 설계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와 일본은 제도적으로도 차이가 많습니다. 연금 구조나 기업 문화, 복지의 범위 등 여러 조건이 다르죠. 그렇다고 해서 일본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은퇴를 바라보느냐입니다. 정년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자연스럽게 끝이라는 생각이 드는 구조라면 그것부터 바꿔야 합니다. 은퇴는 단절이 아니라 다음 삶을 위한 이음매가 되어야 하죠. 그걸 위해 필요한 건 사회 시스템 못지않게 개인의 태도입니다. 일본 중장년처럼 지금부터라도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은퇴 후에도 당당한 삶을 산다는 건 누구나 바라는 일이지만 그걸 현실로 만들기 위해선 지금의 삶을 조정해야 합니다. 단지 돈을 모으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은퇴 이후에도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자각입니다. 일본의 중장년들은 그 자각을 통해 삶의 방향을 잃지 않았고 그것이 그들을 지탱해주는 기둥이 되었어요. 우리도 그걸 할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일상 속에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지 하나씩 정리해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은퇴 후 삶을 당당하게 만들어줄 첫걸음이니까요.